볼게요 얘들아. 원순열부터 가보자. 원순열이 뭔데?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이런 말이 등장하죠. 원순열 문제는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런 순열을 갖다가 원순열이라고 하는 거야. 예준아, 요즘에 또 기도하고 있어요. 이미 충분히 마음 아셨을 거예요. 하늘에서. 그러니까 그만 기도해도 될 것 같아요. 원순열은 회전하여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보는 순열. 그걸 갖다 원순열이라고 하는데요, 얘들아. 그래서요, A, B, C 3명을 갖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생각해보자. 히터 꺼도 되나요? 네. A, B, C 3개를 갖다가 원탁이에요. 완벽한 원이죠? 성훈아, 완벽한 원이죠? 그렇죠. 거기에 자리 3개가 있어요. 같은 간격이라고 합시다. 완벽한 원이고 같은 간격 떨어져 있어요. 이 셋을 갖다가 여기다 배열하는 거예요. 만약에 A, B, C를 갖다 자리 3개가 있어요. 일렬로 배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러면 몇 가지? 3팩토리알이죠. 그럼 얘도 일단은 3팩토리알로 생각할 수가 있어요. 3팩토리알을 하면 6가지의 수가 나오죠. 그 6가지를 다 적어볼게요. A, B, C 또 A, B, C 또 A, B, C 맞나요? A, B, C 이렇게 있다고 합시다 얘들아. 그 다음에 또요 A, C, B A, C, B A, C, B A, C, B 그 위에 적은 3개랑요 밑에 적은 3개랑 전부 다 같다는 게 선생님의 주장이에요. 성준아, 위에 있는 3개랑 밑에 있는 3개가 전부 다 같다는 주장이에요. 그래서 이걸 갖다가 3팩토리알 6으로 세면 안 되고요. 위에 다 똑같고 밑에 다 똑같으니까 2가지로 세야 된다는 게 선생님의 주장이라고요. 왜 그럴까요? 이유가 뭘까요? 뭘 기준으로 생각하면 될까요? 그렇죠? 그렇죠. 지금 다 같은 소리 했는데 다 다른 말로 했지만 다 같은 소리 했어요. 뭐냐면 회전하여 일치해요. 얘네들은. 그죠? 회전하여 일치해요. 그걸 누구 입장에서 보면 되냐면 A, B, C 셋 중에 한 명을 기준으로 잡고 보면 돼요. A를 기준으로 볼까? A를 기준으로 보면 A, 성준아, 성준이가 대답해봐요. A 왼쪽에 누가 앉아있어요? 아니에요. 성준아, 내가 A가 됐다고 생각해요. 그래서 네가 이 테이블에 앉은 거예요. 성준아, C가 있죠. A 내가 앉았어요. 테이블에 앉았어요. 그러면 왼쪽에는 C가 앉아있고 오른쪽에는 B가 앉아있죠. 왼쪽에 C, 오른쪽에 B. 왼쪽에 C, 오른쪽에 B. 왼쪽에 C, 오른쪽에 B. 그쵸? A 입장, B를 기준으로 봐도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한 놈 잡고 걔 기준으로 생각했을 때 왼쪽, 오른쪽에 앉아있는 사람들이 다 똑같아요. 근데 이게 360도 지금 다 똑같단 말이에요. 그쵸? 다 완전한 원형이라고 그랬잖아요. 이 테이블이. 그러니까 이거는 모두 같은 경우가 되겠죠. 이렇게. 얘는 모두 같은 경우다. 그 다음에 밑에도 봐봐요. 밑에도 같은 입장으로 보는 거죠. 오른쪽에 C, 왼쪽에 B. 오른쪽에 C, 왼쪽에 B. 오른쪽에 C, 왼쪽에 B. 그러니까 이거 2개는 같은 경우다. 그래서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느냐 하면 이 경우의 수를 어떻게 구하겠느냐 하면 자, 이렇게 테이블이 놓여 있고요. 예약을 했겠죠? 이 중국집이에요. 중국집이 이렇게 원형으로 생겼죠? 그래서 가운데 테이블이 이렇게 돌아가잖아요. 그쵸? 유리로 된 거. 비싼 중국집 가면. 예약을 했어요. 룸이에요. 룸을 예약했어요. 방도 원형이야. 최초에 사람이요. 문을 열고 들어왔어요. 그럼 문 때문에 서로 다른 자리가 되려나? 문 때문에 막 춥다 그러고 이러니까? 그럼 문도 3개 있다고 해요? 이렇게. 완벽한 원형이에요. 문도 3개 있어요. 그 입장에서 A가 딱 입장에서 여기 딱 서서 봤어요. 그래서 이렇게 딱 보고 어떤 자리에 앉을까 고민하면 봐보죠. 아무거나. 아무 데나 앉으면 다 똑같은 자리죠. 네. 고민할 필요가 없잖아요. 셋 다 똑같은 자리예요, 예준아. 맞아요? 셋 다 똑같은 자리예요. 그러니까 어느 자리에든 아무 자리에는 앉으면 된다고요. 그쵸? 그래서 들어가서 A가 딱 이 자리에 착석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1가지밖에 안 되죠. 다 똑같은 경우니까. 그치? 그럼 A가 여기 앉았어요? 그럼 B가 또 입장했습니다. B가 입장했어요. B는 딱 보고 고민을 해야죠.
A의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A의 왼쪽에 앉을 것인가 이걸 고민을 해야겠죠. 그쵸? 이제 다른 자리가 됐어. 이 자리들이 다른 자리가 됐어요. 그래서 B가 앉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두 가지. 그 다음에 C가 입장을 했습니다. B가 여기 앉았어요. 그쵸? C가 앉는 경우의 수 한 가지. 여기 앉는 거니까. 그래서 이 뒤에는 2 곱하기 1이 됐으니까 2 팩토리얼이라고 해주면 되겠죠. 그러니까 A가 앉고 난 다음에는 A가 자리에 착석하고 난 다음엔 A가 착석했어요. 그러면 남은 애들은 그냥 직순열을 해주면 된다. 최초의 한 명이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를 따지고요. 이게 지금은 1이 됐지만 1이 아닐 때도 있어요.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 책에 써 있는 거랑 조금 다르죠? 수에다가 뭘 곱해주면 되겠다? 직순열을 곱해주면 된다. 직순열은 원래는 그냥 순열이에요. 직순열이라는 것은 그냥 순열이야. 근데 원순열이라는 개념이 등장했잖아. 그치? 그에 대해 상대적으로 쓰려고 앞에다 직순열을 붙여준 거죠. 직선으로 배열하는 경우에 그걸 곱해주면 돼. 우리가 원래 알던 그냥 순열 있잖아요. 그걸 갖다 곱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예요. 최초에 한 명만 안 치면 다 다른 자리가 되니까. 하나만 더 연습하고 넘어갈까? 자, 이렇게 8자리가 있었어요. 되게 잔상이 많이 남네 이거. 8자리가 있었어요 얘들아. A를 포함하여 8명이 A하고요 7명이 있었어요. 총 8명. 이 사람들을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몇 가지일까요? 최초에 한 명을 앉혀야겠죠. A를 자리에 앉혀야 돼요. A를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요? 왜 2개죠? 그렇죠. 이 사이드, 이 오른쪽 사이드에 A가 앉는다고 생각해 봅시다. 그럼 이 사이드에서 오른쪽에 앉을 수 있고 왼쪽에 앉을 수 있죠. 두 가지죠.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는 건 당연히 다르잖아요. 내가 이 사람한테 대입을 해야 된다니까. 내 스스로를 이 사람한테 대입해야 돼. 여기 딱 들어갔어요. 식당 문 열고 딱 들어갔더니 자리가 이렇게 쫙 깔려 있는데 내가 오른쪽 앉을 것인가 왼쪽 앉을 것인가 이걸 결정해야 된단 말이에요. 그 다음에 이 측면에서 오른쪽에 앉고 왼쪽에 앉을 수 있죠. 이 측면에서 오른쪽에 앉고 왼쪽, 이 측면에서 오른쪽에 앉고 왼쪽. 그러니까 오른쪽 왼쪽만 차이가 있고 나머지는 차이가 없죠. 그래서 최초에 한 명이 딱 등장해서 자리에 앉는 경우의 수는 2가지가 된다 이런 얘기예요. 오른쪽에 앉을 것인가 왼쪽에 앉을 것인가. 남은 7명이 있잖아요. 이건 직순열. 그냥 우리가 원래 알던 그런 순열을 곱해주면 된다 이런 얘기예요. 됐습니까? 이렇게 푸는 것이다 원순열은. 그러면 저 한 변에 3명이 네. 앉으면은 네. 그럼 최초에 한 명이 앉는 경우의 수는 3가지가 되겠죠. 여기 자리 3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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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 있다면. 오케이. 어? 뭐라고요? 이게 그나마 제일 잘 닦이는 지우개예요. 이래서 잘 닦이지 않을까? 이 소리가 나서? 난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는데. 아, 왜 오늘 분필이 왜 이렇게 던져요? 쌤 쓰던 게 아니야? 아니요. 이걸로도 여러 번 썼어요. 다른 때는 여기가 이미 더러웠기 때문에 잘 티가 안 났던 거예요. 예제 1번을 봅시다 얘들아. 서로 다른 5개의 접시가 있대요. 서로 다른 5개의 접시. 선생님이 얼른 그 자료가 올라오는 대로 자료를 얻는 대로 PPT를 만들게요. PPT 없어요 오늘. 5개의 접시가 있고 원 모양의 식탁에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놓은 후 5개의 접시 중 3개의 접시 위에 서로 다른 3개의 냅킨을 올린대요. 서로 다른 5개의 접시가 있고요. 그 다음에 뭐가 있다고? 서로 다른 3개의 그렇죠. 3개의 냅킨이 있다. 이거를 원에다가 이렇게 원형의 식탁 위에 놓으래요. 5개 냅킨. 그렇죠. 이렇게. 이거 그거 아니에요? 그거 뭐지? 그 생장점이랑 뭐 있잖아. 아 식물 자 얘들아. 근데 서로 다른 3개의 냅킨이 어떻게 되라고? 3개의 접시 위에 각각 한 장씩. 올려놓을 때 냅킨이 올려놓지 않은 2개의 접시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경우의 수. 냅킨을 올려놓지 않은 빈 접시가 이웃하지 않는데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래요. 예제 1번. 됩니까? 얘들아 그러면 이웃하지 않는 건 어떻게 하나 보자. 이웃하지 않는 거.
일단 이런 걸 해볼까요? A, B, C, D가 있었고요. X, Y, Z가 있었어요. 네. 그러면 얘는 X, Y, Z를 갖다가 이웃하지 않게 배열하라고 했거든요. 네. 그러면 어떻게 하면 될까요? 얘가 그렇죠, 그렇죠. 이웃하지 않으라고 하는 애를 일단 제껴두고 A, B, C, D를 먼저 배열해요. 성준아, A, B, C, D를 배열하려면 이렇게 빈칸 4개가 필요하겠죠. 여기다 배열하면 되겠죠. 그럼 A, B, C, D를 이 빈칸 안에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 4 팩토리얼 가지 됐고요. 그 다음에 이 사이사이에다가 누구를 넣어줘야 돼? X, Y, Z를 넣어줘야겠죠. 그렇죠. X, Y, Z를 넣어줘야 돼요. 첫 번째 X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몇 개일까요? 5개죠. 5개. X를 여 안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여기에 뭐 B, C, D, A 이런 식으로 배열이 됐다고 해보자. 그러면 X를 집어넣는 경우는 하나, 둘, 셋, 넷, 5가지죠. 그 다음 Y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4가지. Z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는 3가지. 그렇게 되는 거죠. 아, 잘했습니다. 그렇게 하면 되잖아요.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이런 거다. 이런 거. 자, 얘들 의자가 쭉 있었어요. 네. 몇 개예요? 11개인가요? 맞는 것 같은데? 11개. 둘, 넷, 여섯, 여덟, 11개. 11개의 의자가 있었어요. 사람이요. 4명이 있었어요. A, B, C, D. 이 사람들을요. 여기 빈 의자예요. 거기에 4명을 이웃하지 않게 앉히래요. 네. 저 4명의 사람을 이웃하지 않게. 그러면 예를 들어 A, B 이렇게 들어가면 안 된다는 거죠. 네. 그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럼 어떻게 할 것이냐 이거예요. 4팩을 하고 사팩을 왜 해요? 일단 A, B, C, D 사팩을 하고 그다음에 A, B, C, D 사이에 하나씩 넣고 남은 거 사이사이에 모르겠다. 하나씩 넣고 사이사이. 모르겠어요. 괜찮은 방법이에요. 괜찮은 방법. 뭐냐면 이렇게 하면 되죠. A, B, C, D를 배열해요. 이거 봐요. A, B, C, D를 갖다 배열해요. 그 다음에 여기 개수를 넣어요. X개, Y개, Z개, W개, UV개라고 하죠. U개, V개 이렇게 집어넣어요. 안 돼요. 그러면 중복조합으로 하면 되죠. 중복조합으로. 아직 안 배웠으니까. 지금 아직 안 배운 상태에서도 할 수 있는 방법을 얘기하는 거예요. 어떻게 하면 좋을까요? 어떻게 하냐면 A, B, C, D 4명의 사람이 있잖아요. 그 사람들이랑 의자를 합체시켜요. 일단 이 4명의 사람과 어차피 앉을 거지 여기에. 그냥 엉덩이 붙여요. 이렇게 합체시켜요. 그 다음에는 잘 봐. 얘네가 이웃하지 않아야 된다. 얘네랑 의자랑 합체시켰어요. 그럼 의자 몇 개 남았어요? 7개요. 7개 남았죠. 사람이랑 의자랑 합체된 그것 4개가 있고요. 그 다음에 의자 7개가 있어요. 빈 의자 7개. 그치? 빈 의자 7개를 여기에 깔아놓습니다. 거기다 넣는 거다. 그렇지. 네, 5, 6개가 아니고 7개 맞군요. 끝났군요. 그 다음에 A, B, C, D 이렇게 의자와 인간이 합체된 바로 그것을 갖다가 저기 사이사이에 넣어주면 되겠죠. 여기에다가 첫 번째 의자와 사람이 합체된 그것을 넣는 방법은 몇 가지죠? 8가지. 예, 8가지. 그 다음은 7가지, 6가지, 5가지 이렇게 하면 끝나는 거죠. 되겠습니까? 네. 지금은 냅킨과 접시를 합체시키겠습니다. 냅킨과 접시를 합체시켜요. 자, 냅킨을 갖다가 A, B, C라고 합시다. 아, 접시도 서로 다른 5개의 접시 맞니? 아, 맞군요. 서로 다른 3개의 냅킨을 A, B, C라고 하자. X, Y, Z, U, V라고 하자. 얘들아, 서로 다른 3개의 냅킨을 이 접시에 합체시키는 방법부터 할게요. 첫 번째 냅킨 A를 갖다 여기다 합체시키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올려놓는 방법 접시 위에 5가지죠. 그 다음은 4가지. B는 4가지, C는 3가지. 여기까지 왔어요. 그럼 합체됐으니까 그냥 서로 다른 사람은 원래 다르죠? 5명을 갖다가
원탁의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하면 되잖아요. 네. 사람 5명을 원탁의 테이블에 앉히는 경우의 수를 구하면 돼요. 이렇게 합체됐다고 해봅시다. 이렇게 접시 위에 네킨을 올려놨어요. 그럼 그냥 사람 5명. 두 개가 서로 이웃하자. 그렇죠. 지금 이렇게 사람 5명이 있다고 하면 되잖아요. 그 다음에 사람 U랑 V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다 이렇게 생각하면 되겠죠. 오케이 됐어요? 좋아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고요. 5 곱하기 4 곱하기 3을 하고요. 됐고요. 자, 이웃하지 않는 게 누구냐면 이웃하지 않는 애가 U랑 V예요. 그쵸? 네. 그럼 누구를 먼저 신경 써야 돼? U, V 빼고 나머지 먼저 신경 써야죠. 네. 자, 얘네 셋을요 테이블에 배열할 겁니다. 지금 사람 몇 명 있는 거랑 똑같지? 3명. 이거 일단 없으니까 3명 있는 거랑 똑같아. 자, 이 3명을 이 테이블에 배열할 거예요. 최초에 1명 배열하는 경우의 수 1가지 곱하기 2팩 해주면 되고요. 남은 UV를 배열할게요. UV는 여기랑 여기에 들어갈 수 있어요. 맞아요? 그래서 첫 번째 U가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 3가지. 그 다음 V가 들어갈 수 있는 경우의 수 2가지. 끝났죠. 얘도 곱해줘야죠. 얘는 냅킨과 접시를 결합시키는 경우의 수였거든요. 얘는 됩니까? 냅킨과 접시를 결합시키면 일이 끝나나? 안 끝났죠. 그래서 이 사이는 곱하기로 연결해줘야지. 일이 안 끝났으면 곱하기라 했잖아요. 그죠? 5, 4, 20에다가 여기까지 하면 60이거든요. 60 곱하기 얘는 얼마인가요? 6이 12 곱하면 720까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720까지. 됐습니까? 네. 오케이. 네.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유제 1번. 홍준아, 그 질문 좀 해주세요. 이해 안 되는 거 있으면. 유제 1번 봅시다. 서로, 아니야.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이 있대요. 남학생 3명, 여학생 2명. 그렇게 있는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여학생 2명이 이웃하도록 여학생 2명이 이웃하도록 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오케이. 구해봅시다. 회전하에 일치하는 것은 같은 것으로 본다. 그러니까 원순열이다. 자. 여학생 2명 이웃하라고 그랬어요. 네. 이웃하라고 하면 어떤 방법을 쓰면 되죠? 둘을 묶어요. 그쵸? 네. 이 여학생 2명을 묶어요. 그러면 지금 여학생 2명 묶음 하나랑 남학생 3명. 그러니까 총 사람이 4명처럼 돼 있죠. 지금 현재는 4명처럼 돼 있어요. 그럼 자리를 몇 개 만들면 돼요? 4개 만들면 돼요. 하나, 둘, 셋, 4개를 만들면 돼요. 자, 남학생 3명과 여학생 2명 한 묶음. 그죠? 네. 지금 이렇게 있어요. 4개가 있어요. 최초에 1명이 등장했어요. 그 사람을 여기 자리에 앉히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가 있죠? 한 가지가 있죠. 한 가지. 곱하기 그러면 4개. 지금 여학생 한 묶음, 남학생 3명 있었어요. 1명 자리에 앉았어요. 그럼 3명 앉히는 경우의 수는 3팩토리알. 그런데 이 4개의 자리 중에 한 자리는 여학생 2명이 앉아야 될 자리니까 자리를 쪼개야 돼요. 그 다음에 여기다가 여학생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2팩토리알. 자리가 2개니까요. 2명 앉히는 경우의 수 2팩토리알. 이렇게 하면 되죠. 6이 12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됐습니까? 유제 1번은 그래서 12가 답이다 이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유제 2번 가봅시다. 바람 부는 소리 난다. 유제 2번. 서로 다른 빨간 공 4개와 서로 다른 파란 공 4개를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형으로 나열할 때 그랬어요. 서로 다른 빨간 공 몇 개? 4개. 4개가 있고요. 서로 다른 파란 공 4개. 그 다음에 또 빨간 공과 파란 공을 교대로 나열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교대로는 더 쉬워요. 이런 거예요. 자,
남학생 4명과 여학생 4명. 뭐 한다고 할까? 그거 뭐라고 하죠? 초등학교 때 하는 거 아닌가? 그 유치원 때 하는 건가? 이렇게 막 부모님들 오셔서 막 그냥 재롱잔치에서 이제 춤을 출 거예요. 남자 어린이 4명, 여자 어린이 4명. 춤을 출 건데 대형을요 어떻게 짤 거냐면 남녀가 서로 교대로 서도록 그렇게 대형을 짤 거예요. 그런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이랬어요. 해보자. 어떻게 하면 될까요? 대형을 정해요. 그냥 자리를 정해요. 남녀 이렇게 쓰면 되겠죠. 그렇죠. 이런 경우가 있을 것이고 1번 그다음에 2번 연남 이렇게 쓰는 경우 연남 이렇게 서는 두 가지 경우가 있겠죠. 각각을 구하면 되죠. 위에 거는요 4 팩토리얼 남자 배열했어요. 자리는 다 정해져 있잖아요. 네. 4 팩토리얼 배열했고요. 여학생 여자 어린이 4팩 이렇게 배열했어요. 이거 하면 되죠. 그럼 밑에 것도요 보니까 4팩 똑같아요. 그쵸? 네. 그럼 곱하기 여기다 2 해주면 되겠죠. 예. 이런 얘기예요. 지금 서로 다른 빨간 공 4개와 서로 다른 파란 공 4개를 갖다가 배열하래요. 배열을 해봅시다. 그러면 테이블이 있어요. 자리를 정해요. 빨간 공 자리로 하고요. 여기 빨간 공 자리 한 다음에 파란 공 자리 이렇게. 야, 자리를 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한 개죠. 자리를 정하는 경우의 수 한 개잖아요. 됐죠? 자리 다 정해졌어요. 자, 빨간 공 하나를 더 들었어요, 내가. 그 빨간 공을 이 자리에 놓는 경우의 수가 몇 개죠? 한 개죠. 빨간 공 여기에 놓나. 지금 자리만 정해져 있어요. 다른 거 아무것도 안 정해져 있어요. 빨간 공 여기에 놓나 다 똑같잖아요. 그쵸? 최초의 빨간 공을 자리에 놓는 경우의 수는 한 가지예요. 곱하기 남은 빨간 공 3개를 놓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 됐고요. 곱하기 아직 안 끝났어요. 파란 공을 또 배열해야 돼요. 파란 공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끝났다. 그럼 24 곱하기 6이니까 144 맞나요? 144다 이렇게 구해주시면 되겠다. 됐습니까? 오케이, 쉬었다가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뭐냐면 중복순열이에요. 중복순열이 뭐야? 이 책에서 가장 쉬운 거라고 선생님이 항상 얘기하죠. 확통책에서 제일 쉬운 게 중복순열이야. 선생님이 맨날 얘기했던 거 기억나요? 화단에요 꽃을 심거든요. 화단에 꽃을 심어요. 여기 각 한 칸에다가 작은 미니 화단이야. 그래서 한 칸에다가 한 송이씩 심을 거예요. 근데 꽃이요? 무슨 꽃 심을까요? 뭐뭐뭐 있다고. 아까 장미가요 3송이 이상 있어요. 그러니까 다 장미를 심을 수도 있는 그런 환경이야 지금. 그 다음에 또 코스모스는 한 송이씩 못 심잖아. 튤립 좋다. 튤립은 딱 알뿌리 하나니까요. 뭐라고? 후리지아는 한 송이씩 심을 수 있나 모르겠네. 후리지아. 우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후리자이가 아니고 후리지아. 우리 엄마가 가장 좋아하는 꽃으로 해봅시다. 자운용. 이거는 풀포기처럼 돼 있어요. 풀포기. 근데 이렇게 논 같은데 나는 그런 식물이야. 예뻐요. 우리 엄마가 제일 좋아하는. 우리 엄마의 닉네임이기도 하죠. 우리 엄마 네이버 그런데 닉네임이 제일 좋아하는 꽃이어서. 이렇게 4개가 있다고 해봅시다. 각각 3송이 이상은 있어요. 오케이? 그러니까 각 칸에 모두 다 후리지아를 다 심을 수도 있다. 그런 얘기야. 자, 그럼 첫 번째 칸에 심을 수 있는 꽃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4가지고요. 두 번째 칸에 심을 수 있는 꽃 4가지고요. 그 다음 세 번째 칸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이걸 갖다 기호로 쓸 때는 기호에 연연하지 마요. 그냥 이렇게 해서 64다 이렇게 하고 끝나면 돼. 오케이? 답을 구할 때는. 근데 이걸 굳이 기호로 쓰자면 얘는 4파이 3이라는 그런 기호로 4파이 3이라는 그런 기호로 쓴다 이런 얘기야. n파이 r 이것만 계산하는 방법을 따로 봅시다. n파이 r을 계산하는 방법 뭐라고? n의 r제곱이다. 이렇게 계산하면 되고요. 그 다음에 문제를 풀 때는 그냥 이렇게 푸시면 되고요. 기호 무시하시고요. 오케이? 기호를 굳이 연연하지 말고 풀어라 이런 얘기를 선생님이 이 단원에서 했던 거죠. 됩니까? 기호는 따로
계산하는 방법만 봐주면 된다. 선생님 저 기호를 꼭 알아야 됩니까? 기호가 나온 적이 있습니까? 네, 나온 적이 있습니다. 역시 확통 증명할 때 그때 나온 적이 있기 때문에 기호 계산하는 방법도 당연히 아셔야 되고요. 중복순열 문제로 가보자. 7쪽에 있는 중복순열 문제. 예제 2번. 뭐라 나와 있냐면 그 0, 1, 2, 3, 4 0, 1, 2, 3, 4 숫자 4개가 숫자 5개가 있대요. 그래서 5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중복 허용이고 5자리 자연수를 만든대. 숫자 3을 2개 포함해야 된대요. 5자리 자연수를 만드는데요. 3을 2개 포함한대. 3을 2개 포함. 오케이, 가보자. 채워요. 그 어떻게 하냐면요. 3 2개를 넣을 자리를 먼저 정해요. 조건이 주어져 있잖아요. 이게 3 2개 포함시키라고 조건이 주어진 경우에는 조건이 주어진 애 먼저 배열해요. 그게 훨씬 편하니까. 그 저 3을 2개 여기에 넣는 방법은요. 5칸이 있잖아요. 지금 칸수가 5칸이 있으니까 그 중에 2칸을 골라가지고 거기에다 3을 넣으면 되겠죠. 네. 이해 갑니까? 옷이 지금 5칸 중에서 칸 2개 골라서 3 넣어요. 이렇게. 그 경우의 수가 5C2라는 거죠. 됐어 여기까지? 네. 오피도 안 돼요? OP2는 안 되죠. OP2라는 것은 뭐냐면 그 P라는 건 쓰지 말라 했잖아요. 그런 이유가 이거예요. 자, 그거는 이런 경우에요. 잘 봐. A랑 B가 있었어요. 성민아. A랑 B가 있었어요. A를 여기에 집어넣는 방법이 몇 가지예요? 5가지. B를 집어넣는 방법이 4가지. 그래서 얘가 OP2잖아요. 맞아요? 그런데 지금은 3, 3 똑같은 애들이잖아요. 얘를 첫 번째 3을 넣는 경우의 수, 두 번째 3을 넣는 경우의 수 해서 하면 이 3을 여기에 넣고요. 이거 3A라고 해보고 3B라고 해볼까? 3A를 여기에 넣고 3B를 여기에 넣는 경우 이렇게 나오고요. 또 3B를 여기에 넣고 3A를 여기에 넣는 경우 그 둘이 같은 경우가 되죠. 그래서 중복이 돼버려요. 그러니까 고를 때 어떻게 골라야 돼? C로 골라야 돼. C로. 순서 상관없으니까요. 순서 상관없잖아요. 지금 순서 고려하면 중복돼 버리잖아요. 네. 순서가 필요 없으니까 3C2로 아니 3C2가 아니고 5C2로 골라야 된다. 그런 얘기고요. 그 다음에 봐봐. 얘들아 2가지를 선생님이 쓸 건데요. 3을 여기에 넣는 경우랑요. 3을 여기에 넣는 경우. 어디? 맨 앞대가리에 3을 넣는 경우. 3, 3 이렇게 넣은 경우. 2가지를 생각을 해보자. 그럼 여기 경우의 수가 몇 가지죠? 여기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수 몇 가지예요? 세 가지. 3가지죠. 3은 2개만 넣으라고 했으니까 3은 더 이상 고려 대상이 아니고요. 그럼 1, 2, 4를 여기에 넣을 수 있죠. 네. 0은 넣으면 5자리가 안 되잖아요. 0 넣으면 저기에. 그래서 5자리 맞죠 지금? 네. 오케이. 맨 첫 자리에는 3을 넣으면 안 된다. 그래서 3가지고요. 그 다음에 두 번째 자리 넣을 수 있는 숫자 몇 개예요? 4개. 4개죠. 그 다음에 여기 빈칸 또 있어요. 거기 넣을 수 있는 경우의 수 4가지죠. 그러니까 앞에 5C2에다가 이것들을 곱해주면 되겠죠. 됐어요? 아니에요. 왜 4C예요? 아, 그렇죠. 맞아요. 왜 4C인지 지금 얘기 들었나요? 맞아요. 왜 4C이냐면 맨 앞대가리에 이거는 3을 안 넣는 경우라고 했으니까 선생님. 맨 앞대가리에 3을 안 넣는 경우. 네. 1번 3이 앞에 맨 앞에 안 들어가는 경우. 그러면 4C2가 되겠죠. 네, 앞대가리에 넣을 수 있는 거 3가지, 4가지, 4가지. 이렇게요. 됐습니까? 이거 2번은 3이 맨 앞에 들어가는 경우죠? 맨 앞에 들어가는 경우. 그럼 얘들아 경우의 수가 어떻게 되냐면요. 3 맨 앞대가리에 넣고요. 네. 여기 뒤에 4칸 중에 한 칸만 골라서 거기에 3 넣으면 되죠. 네. 뒤에 4칸 중에 한 칸을 골라서 거기에 3을 집어넣었어요. 여기 3 넣었다고 합시다. 4C 1. 4C1 4칸 중에 한 칸 골랐고요.
그 다음에 여기에 들어갈 수 있는 숫자 뭐 있냐면 0, 1, 2, 4가 있거든요. 그래서 4가지 경우의 수가 있어요. 여기는요? 4가지. 4가지. 맨 뒷자리 4가지. 4가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는 4의 6제곱이니까 2의 6제곱이니까 2의 8제곱이군요. 2의 8제곱이니까 256이 되겠죠. 256이 되고요. 이쪽은요. 6, 3, 18. 18에다가 16을 곱하면 되겠네요. 그러면 얘를 16 더하기 2로 하면 16의 제곱 얼마죠? 16의 제곱이 2의 8제곱이니까 256 더하기 32. 얘랑 먼저 더해줄까? 512에다가 32 더하면 얼마 되죠? 544가 정답이다. 이렇게 풀어주시면 되겠죠. 예제 2번까지 했고요. 그쵸? 분류만 잘하면 되잖아요. 분류가 어려운 거지. 분류만 잘하면 그 다음은 일사천리로 쭉 계산만 해주시면 되겠다. 3번 서로 다른 7개의 공을 서로 다른 2개의 주머니에 남김없이 나누어 넣을 때 빈 주머니가 없도록 넣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뭐라고? 서로 다른 몇 개의 공? 7개의 공. 유제 3번. 서로 다른 7개의 공이 있대요. 그리고 주머니가 2개 있대요. A 주머니랑 B 주머니가 있대요. 여기에 서로 다른 7개의 공을 다 집어넣는데 빈 주머니가 없도록 하래요. 그럼 첫 번째 공을 딱 집어들었어요. 얘를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몇 개 있죠? 2개 있죠. 두 번째 공 2개. 그러니까 전부 다 2개죠. 첫 번째 공, 두 번째 공, 세 번째 공, 네 번째 공, 다섯 번째 공, 여섯 번째 공, 일곱 번째 공. 이렇게 됐죠? 근데 빈 주머니가 없도록 하라고 그랬는데 잘 봐. 7개의 공을 모두 A에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여기 들어있죠. 그럼 그거 하나 빼야죠. 7개의 공을 모두 다 B에 집어넣는 경우도 여기에 들어있죠. 그것도 하나 빼야죠. 모두 A에 집어넣는 경우, 모두 B에 집어넣는 경우, 그거 2개를 빼줬어요. 그럼 얘가 얼마냐면 2의 7제곱이니까 128인데 거기서 2를 빼면 되겠죠. 126가지가 있다.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그 다음에 네, 그런 거죠. 조합이면 안 되죠. 그렇죠. 중복조합. 그렇죠. 서로 다른 7개의 공이기 때문에 중복조합은 안 되죠. 중복조합이라고 했으면 중복조합 뒤에서 배우겠지만 여기 x 더하기 a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x개, b에 들어가는 공의 개수 y개, 그거 합해서 7이다. 이런 방법으로 풀어줘야겠죠. 이걸 계산하는 방법은 나중에 하겠습니다. 왜냐면 그때는 개수만 중요하니까. 자, 그 다음에 나오는 것이 유제 4번. 유제 4번. 유제 4번에 뭐라고 했냐면 떡김라, 떡볶이, 김밥, 라면을 주문한대요. 사람 몇 명이에요? 6명이요. 6명의 학생이 분식집에 들어갔대요. 각자 한 가지씩 주문할 때 1인 1메뉴 주문하는데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을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얘들아,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을 주문한대요. 무조건 거 빼. 그렇죠. 무조건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을 주문한대요. 그럼 얘들아, 이렇게 써봅시다. 김밥을 한 빵줄 주문하고요. 전체 경우의 수를 지금 보는 거예요. 김밥 나머지 이렇게 적어봅시다. 김밥 빵줄 주문하고 나머지는 6개 주문할 수가 있겠죠. 그 다음에 1개, 5개 이렇게 주문할 수가 있겠죠. 그래서 김밥 6줄 주문하고 다른 거 나머지를 하나도 안 주문하는 경우의 수가 있겠죠. 그 중에서 우리 보고 구하라고 한 것은 김밥을 적어도 한 줄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구하라는 거예요. 그쵸? 이걸 우리가 노랑이를 구해야 되는데 어떤 방법으로 할 거냐면 전체 경우의 수에서 이 나머지 있잖아. 이 김밥을 0줄 시키는 경우 있잖아. 그걸 빼버리면 되겠죠. 네. 전체에서 김밥을 빵줄 주문하는 경우의 수를 빼주면 된다. 전체 경우의 수는요. 첫 번째 사람이 주문할 수 있는 거 몇 가지죠? 3가지죠. 네. 두 번째 사람이 주문할 수 있는 거 3가지죠. 그럼 6명 다 3가지 경우를 가지니까 3의 6제곱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죠. 그 다음에 여기서 빼요. 뭘 빼요? 김밥 빵줄 주문하는 거. 자, 첫 번째 김밥 빵줄 주문하는 상황이에요. 지금
첫 번째 사람이 주문할 수 있는 거 몇 개 있어요, 예준아? 김밥을 안 주문할 거예요, 전부 다. 모든 학생이 김밥을 안 주문할 거예요. 그럼 첫 번째 학생이 주문할 수 있는 경우의 수가 몇 개예요? 두 개죠. 그럼 두 번째 사람 두 개, 세 번째 사람 두 개. 다 두 개, 2의 경우의 수를 갖죠, 모두 다. 떡볶이나 라면밖에 선택지가 없으니까. 그걸 빼주면 우리가 구하려는 노랑이가 나오겠죠. 그래서 얼마예요? 계산하기 되게 싫게 생겼네요. 729 빼기 88에 64를 빼주면 되겠다. 얼마냐? 665가 되겠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아, 6. 근데 네네네. 계산하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어떤 거요? 김밥에다가 네. 1을 일단 다 줘요. 네. 김밥을 한 명 골랐다가 자, 쳐요. 그렇게 해볼게요. 지금 현준이가 어떻게 했냐면 적어도 적어도 한 명은 김밥이라고 했으니까 한 명은 김밥 고르게 하고 나머지를 다 고르게 하면 안 되냐 이렇게 물어봤거든요. 그러면요, 이런 상황이 발생해요. 자, A, B, C, D, E, F 하면 6명 맞나요? 이렇게 6명의 사람이 있어요. 그럼 한 명이 김밥을 시켰다고 할게요. A. 그래놓고 현준이의 말은 무슨 얘기냐면, 그러면 B, C, D, E, F를 갖다가 자유롭게 주문하게 하면 되지 않느냐 이런 얘기거든요. 맞죠? 그런 얘기죠? 그 질문이죠? 무슨 소린지 지금 이해했어요? 지금 A 보고 김밥 주문하라고 하면 나머지 애들은 그냥 자유롭게 주문하잖아요. 그쵸? 그러면 B가요, 김밥도 주문하는 경우가 있겠죠. 자, 방금 했어요. A 보고 무조건 김밥 고르라고 한 다음에 B가 김밥 주문하는 경우를 얘기했거든요. 근데 봐봐요. B가요, 김밥 주문하고요, A가 김밥 주문하는 경우랑 중복되죠. B 보고 무조건 김밥을 주문하라고 했어요. 그 다음에 A한테 자유를 주는 거랑, 다시 A 보고 무조건 김밥 주문하라고 하고 B한테 자유를 줘서 김밥을 선택하는 경우가 중복되죠. 그렇게 세면 중복되는 경우가 굉장히 많이 생긴다. 그래서 그렇게 하면 안 돼요. 그렇게 안 하고 어떻게 했지? 이런 걸 뭐라고 하죠? 여사건. 우리가 구하는 것보다 반대의 경우가 훨씬 세기가 편해가지고 전체에서 반대의 경우를 빼주는 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유제 4번까지 했으면 다음 넘어가야 되나요? 네, 다음 나오는 것이 뭡니까?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이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같은 것이 있는 순열은 이런 얘기를 했다. 같은 것이 있는 순열, A, B를 갖다가 배열하는 경우의 수거든요. 일렬로. 이걸 배열하려면요, 얘들아, 이걸 배열하려면 이거 A1, A2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A는 원래 두 개가 같은 건데 우리는 서로 다른 모든 것을, 서로 다른 것들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만 지금 현재 아는 상태이니까 얘를 서로 다른 거라고 표시를 해봅시다. 오케이? 그러고 이걸 배열해 볼 거예요. 그럼 A1, A2, B를 배열할 수 있고요. A1, B, A2라고 배열할 수 있고요. A2, A1, B라고 배열할 수 있고, A2, B, A1이라고 배열할 수 있고, 그 다음에 B, A1, A2라고 배열할 수 있고, A2, A1, B, A2, A1이라고 이렇게 6가지가 됐네요. 그쵸? 6가지. 근데요, 봤을 때요, A1, A2, B랑요, A2, A1B. 어디 있죠? 세 번째. A2, A1, B랑요, 서로 같은 거죠. A는 원래 같은 건데 우리가 일단 배열을 해보려고 다르다고 표시한 거거든요. A1과 A2를. 네. 그러니까 원래는 뭐예요? 원래는 얘네 둘이 같은 경우. 같은 경우죠. 그리고 또 봐봐요. 이런 거 볼까요? A1B, A2랑 A2B, A1이랑 얘네 둘은 같은 거죠. 맞습니까? 네. 이런 게 다 중복된단 말이에요. 여기도요. BA1, A2와 BA2, A1 둘이 중복돼요. 그러니까 우리가 원래 구하려던 것보다 2배를 많이 구했어요, 지금. 우리가 원래 구하려던 수보다 2배를 많이 구했어요. 그래서 6가지라고 했잖아요. 2배가 많이 구해졌으니까 나누기 2를 해줘야 되는데 이 2라는 숫자, 이 2배라는 숫자가 어떻게 나왔냐 그거예요. 이게 어떻게 나왔냐면 A1, A2는 원래 배열하면 안 되죠. 네.
A1, A2는 배열하면 안 되는데 걔네 둘을 배열했잖아요. 걔네 둘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가 2팩토리얼이잖아요. 그래서 2팩토리얼 배만큼 많이 나온 거예요. 그래서 원래 배열을 해요. 3팩토리얼 이렇게 배열을 해요. 순열로. 직순열로 배열을 해요. 그 다음에 원래 배열하면 안 되는 애들의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눠줘요. 그만큼 많이 생기니까. 네. 이거 이해되겠습니까? 그래서 세 가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예요. 돼요? 그리고 여기서 많이 나오는 게 뭐예요? 길 찾기 문제죠. 네. 길 찾기 문제. A에서요 B로 가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이건 다 합동인 사각형이라고 하고요. 최단 경로, 합동이라고 안 해도 되겠네요. 최단 경로의 수를 구하시오 그랬어요. 그러면 지도를 만들 건데요. 어떤 지도를 만들 거냐면 조금 암호로 지도를 만들 거예요. 어떻게? 이런 식으로. 이런 식으로 지도를 만들 거예요. 이게 무슨 뜻이냐면요. A에서 출발해서 지금 B까지 가는 건데 오른쪽으로요. 몇 칸 가면 돼요? 오른쪽으로 5칸 가고 위쪽으로 4칸 가면 B에 도착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 경로를 따라가는 거예요. 오른쪽으로 1칸, 위로 1칸. 오른쪽으로 1칸, 위로 1칸. 오른쪽으로 3칸, 위로 2칸. 그럼 도착이잖아요. 그쵸? 지도를 요딴 식으로 만들 거야. 자, 화살표 몇 개가 필요하다고? 오른쪽으로 5개가 필요해요. 그 다음에 위쪽으로 4개가 필요해요. 그럼 아까 같은 지도를 만들려면 얘를 갖다가 배열을 해주면 되겠죠. 근데 지금 오른쪽 화살표랑 위쪽 화살표는 모두 다 똑같아요. 똑같으니까 9팩토리얼로 다 배열을 하고 밑에는 5팩토리얼 4팩토리얼로 나눠주면 되겠죠. 얘는 다 똑같은 거니까 똑같은 거 배열하는 경우의 수로 나눠주면 된다 이런 얘기야. 됐습니까? 예, 이런 경우를 보시면 되겠다. 그래서 예제 3번을 가볼게요. 오늘 지우고 쓰고가 많네요. 칠판이 2배로 들어오지네. 다른 때보다. 예제 3번 어떻게 나와 있다? 몇 칸이에요? 아우 방금 전에 했던 거랑 똑같대요. 야 오랜만에 그림 그리니까 그림도 아주 거지같이 그리고요. 됐죠? 자릅시다. 자 이렇게 됐고요. A에서 B까지 가는데 어떻게 가래? P 지점과 Q 지점을 지나서 요 지점? 한 지점만. 한 지점만 지나서 가래. 그쵸? 네. P 지점과 Q 지점 한 지점만 지나서 가래요. 그러면요 얘들아 자 요렇게 할게요. 잘 들어봐요. A 지점에서요 네. P 지점 거쳐서요 B 지점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네. A 지점에서 P 지점 지나서 B 지점 가는 경우의 수를 구해요. 네. 거기서 Q까지 들리는 건데. 그렇죠. 그 다음에 A 지점에서요 Q 지점 들려서요 B 지점 가는 경우를 구해요. 자 1번 2번 이렇게 할 거예요. 야 A 지점에서 P 지점 들렸다가 Q 지점 들렸다가 B 가는 경우는 안 셀 거예요 지금. 자 A 지점에서 P 지점 가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자 볼게요. 그렇죠. 그냥 세도 되죠. 이건 사실 한 가지, 두 가지, 세 가지. 그죠? 그냥 세도 되는데 우리 익히고 있는 중이니까 왼쪽 아니 오른쪽 하나, 위쪽 2개. 그 화살표를 배열하는 경우의 수 3팩토리얼로 배열하고요. 나누기 2팩토리얼로 나누면 되겠죠. 그래서 세 가지에서 A에서 P로 가는 경우의 수 세 가지예요. 그다음 곱하기 P에서 B로 가는 경우를 보자. P에서 출발해서 B까지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 화살표 몇 개 필요해요? 4개. 위쪽 화살표 2개가 필요하죠. 그러니까 6팩토리얼을 해주고 나누기
4개 똑같고 2개 똑같고 그죠? 이거 나눠주면 되죠. 4팩토리알 6, 5 남았고요. 2, 3 3, 5, 15 곱하기 3이니까 45개다 이렇게 나왔는데요. 얘들아 이 경우 중에 이 45가지의 경우 중에서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들어있죠. 이 안에. 뭐라고요? 이 안에요. 있으면 안 될 게 있는데 그게 누구냐면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가 들어있어요. 그건 어떻게 가면 되냐? 이렇게 가면 되죠. 여기 A에서 P까지 가고요. 그 다음 P에서 Q로 쭉 가고요. 그 다음에 Q에서 B로 가는 거죠. 맞아요? 그 경우가 있을 거예요. 그걸 빼줘야 돼요. 그건 필요 없는 거거든요, 우리한테. A에서 P를 거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를 빼줄 거다. A에서 P로 가는 경우 몇 가지였지? 방금 셌죠? 3가지. P에서 Q로 가는 경우 몇 가지예요? 1가지. 일직선으로 쭉 가는 거죠?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이거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오른쪽 2개, 위쪽 2개가 필요해요. 화살표가. 그쵸? 4팩토리알을 갖다가 오른쪽 2개 똑같고 위쪽 2개 똑같고 나눠주면 되죠. 몇 가지? 6가지죠. 3, 6, 18가지다 이렇게 나오는 거죠. 됐습니까? 그래서 이 경우 우리가 필요 없는 거니까 45에서 18을 빼면 얼마가 나온다? 27가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그 다음에 이 경우도 보자. A에서 Q를 거쳐서 B로 가는 경우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는 A에서 Q까지 가는 경우는 오른쪽 화살표 3개와 위쪽 화살표 2개가 필요하네. 총 5개죠. 5팩토리알을 하고요. 거기서 2팩토리알, 3팩토리알 나눠주면 되겠죠. 곱하기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는 Q에서 B로 가는 경우의 수 여기 구했다? 6가지. 그쵸? 그럼 몇 가지 나와요? 여기가 12고 여기가 120이니까 10가지죠. 그럼 60가지가 나오는데 여기에도 마찬가지로 A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 A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를 셀 때 A에서 P 거쳐서 Q로 가는 경우의 수가 있을 거 아니에요? 그럼 우리한테 필요 없는 거니까 그걸 빼줍니다. 그러니까 얘랑 똑같은 거죠? 18가지를 빼주는 거죠. 빼니까 얼마 나와? 42, 42가지가 나온다. 그래서 얘네들을 더하면 69가지가 나온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그렇게 이야기를 해주시면 되겠다. 그 다음에 5번 보자. 5번. 유제 5번. 이거 문제 번호도 안 썼네. 방금. 예제 3번이었고요. 방금 전에. 그 다음에 유제 5번. 이제 뭐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있대요. A, B, C를 포함한 7명의 학생이 있는데 그냥 다 쓰자. D, E, F, G 이렇게 있다고 해봅시다. A가 B보다 앞에 있고요. A가 B보다 앞에 있고 B가 C보다 앞에 있다고 했나요? B가 C보다 앞에 있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면 딱 줄을 섰을 때 순서가 어떻게 나와야 되냐면 A, B, C 순서대로 나와야겠죠. 네. 자 얘들아 B가 15도 앞인데. B가 C보다 앞에 있잖아요 지금. 딱 줄 세워놨을 때 7개의 칸이 있는데요 얘들아. 7개의 칸.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이렇게 7개의 칸이 있어요. 그리고 저 7명을 배열해야 되는데 A, B, C는 여기서 딱 A, B, C만 골라서 봤을 때 A, B, C 순서대로 돼 있어야 돼요. 그죠? 네. 자 그럼 어떻게 하냐면 3개를 다요. 이 순서가 결정된 3명 있잖아요. 걔네들을 갖다가 빈칸으로 놔요. 빈칸의 모양을 별로 합시다. 세모로 해도 돼요. 하트로 해도 되고요. 그 빈칸을 어떻게 하는지는 자기 마음. 자 일단 A, B, C의 자리를요 빈칸으로 놓고요 이걸 다 배열해요. 그럼 지금 7개가 있거든요. 근데 저 빈칸은 다 똑같은 애들이죠. 7팩토리알을 하고요 3팩토리알로 나눠요. 빈칸으로 놨다고요. A, B, C는 빈칸으로 놨어요. 실제로 한번 써볼까요 선생님? D D, G
E, F 이렇게 있는데 세 칸은 뭐가 들어있어? 빈칸 별이 들어있다. 그럼 저 별에는 누가 들어갈 거죠? A와 B와 C가 들어갈 거죠? A와 B와 C를 갖다 저 별에다 집어넣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일까? 한 개. 한 가지죠. 왜? A, B, C 이렇게밖에 못 집어넣죠. 네. 그 순서대로 집어넣으라 그랬으니까. A, B, C 한 가지다. 이렇게 하시면 돼요. 그래서 얘는 사실 불필요한 거죠. 그러니까 별로 놓고 배열해주면 된다 그런 얘기야. 7654 맞죠? 7654 7654 30, 120, 840인가요? 840까지가 된다 그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 그 다음에 유제 6번을 보자. 유제 6번 뭐라고 나와있죠? 6개의 숫자를 일렬로 나열하여 6자리의 자연수를 만들 때 숫자 2가 서로 이웃하지 않는 개수는 그랬어요. 1, 2, 2, 3, 3, 3 2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2가 서로 이웃하지 않게 하려면 이웃하지 않게 하라는 애는 제외하고 나머지를 먼저 생각하자. 그지? 네. 나머지 저 4개를 먼저 생각하자. 4개를 배열하려면 4칸이 필요하고요. 여기에 저 4개를 배열하겠습니다. 1, 3, 3, 3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4팩토리얼 해주고요. 3, 3, 3이 똑같으니까 3팩토리얼로 나눠주고 그 다음에 남은 저 2를 집어넣어야 되거든요. 어디에? 여기에. 이 체크 표시한 데에다가 2를 집어넣어야 돼요. 그쵸? 빈자리가 5개 있죠? 네. 그 중에 2자리 골라서 거기에 2를 넣으면 되니까 52 좋습니다. 52다 이렇게 계산을 해주면 되겠죠. 여기는 4고요. 10이고요. 곱하니까 40이 된다 이런 얘기죠. 됐습니까? 네. 오케이. 자 해보겠습니다. 일단은 레벨 1. 야 페이지까지 선생님이 썼어요. 수고를 감안하고. 자 해봅시다. 해상도는 조금 떨어지네. 그죠? 그래도 다 뒤에까지 맨 뒤에 성준이 잘 보이나요? 글씨? 예, 아주 좋습니다. 자, 그림과 같이 정육각형을 6등분한 도형이 있다. 6개의 영역에 서로 다른 6가지 색을 모두 사용하여 칠하려고 한다. 한 영역에 한 가지 색만을 칠할 때 색칠한 결과로 나올 수 있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얘들아, 첫 번째 색깔이 있다고 해보자. 색깔을 6개 A, B, C, D, E, F라고 해보자. 첫 번째 색깔. 야, A라고 해도 되고 아무 색깔이나 골라도 됐죠. 왜냐면 색깔을 칠하는 순서는 상관이 없으니까. 어디에 칠하느냐가 중요하니까요. 뭐 있어요? 빨리 얘기해줘요. 네. 뭐 있어요? 선생님 지퍼 열렸나요? 아닌데. 왜 웃었어요? 웃긴 생각이 나가지고. 아, 웃긴 생각이 났어요? 조사해봐야겠는데? 봐봐. 첫 번째 색깔 여기 칠할 수 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일까요? 2개요. 어떻게 2개일까요? 안쪽이랑 바깥. 그렇지. 그러니까 이 바깥쪽 봐봐. 여기에 칠하는 경우는 다 똑같은 경우예요. 맞아요? 네. 어디에 칠하든 다 똑같아요. A를 여기 바깥쪽 어디에 칠하든 똑같은데 여기에 칠하는 건 달라요. 그쵸? 체크 표시한 데랑 동그라미 표시한 데는 달라요. 그쵸? 또 동그라미 표시는 여기 칠하나 다 똑같아요. 그러니까 동그라미에 칠하는 경우, 체크 표시에 칠하는 경우 2가지가 있고요. 남은 색깔 어떻게 해주면 돼? 직순열. 5 팩토리얼 120, 240. 정답은 2번이다. 이렇게. 됐습니까? 레벨 1은 그래도 할만했죠. 레벨 2에서 이렇게 막 우리의 숨이 턱턱 막혀오는 거죠. 레벨 1, 2번. 그림과 같이 5등분한 원판의 각 영역에 1등, 2등, 3등 한 번 더 다음 기회를 하나씩 적으려고 한다. 한 번 더와 다음 기회가 이웃하지 않도록 적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5등분 했대요. 정확히 5등분 했다는 소리겠죠? 그런 얘기도 좀 적어주지. 정확히 5등분. 그죠? 하긴 5등분을 막 삐뚤게 5등분 이거는 말이 안 되니까 그냥 5등분 했다고 하면 똑같이 등이 같을 등자라서 그런가요? 그런가 봐요. 5등분했다 했다는 건 똑같이 나눴다 그런 뜻이어서 1등, 2등, 3등 한 번 더 다음 기회를 적는다고. 한 번 더와 다음 기회가 이웃하지 않도록 적는 경우의 수는. 그럼 나머지를 먼저 배열하면 되겠죠. 한 번 더와 다음 기회 빼고 누구 있었지? 1등, 2등, 3등이 있죠. 1등, 2등, 3등을 갖다가 여기에 배열하고 나머지를 여기에다 넣어주면 되겠죠. 네. 1등, 2등, 3등 배열하는 경우의 수. 자, 처음엔 3자리예요. 1등을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한 가지 곱하기 2 팩토리얼 했고요. 그 다음에 체크 표시에 한 번 더랑 다음 기회에 넣을 건데 한 번 더 넣는 경우의 수 몇 개예요? 3개. 그 다음 2개. 끝났네요. 그러니까 몇 개예요? 6이 12. 정답은 1번이다. 이렇게 해주면 되겠네요. 됐습니까? 오케이. 3번 1학년 학생 3명, 2학년 학생 2명, 3학년 학생 1명이 일정한 간격을 두고 원 모양의 탁자에 둘러앉을 때 3학년 학생의 옆에 적어도 한 명의 2학년 학생이 앉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요. 어떻게 할 거냐면요. 얘들아 3학년을 먼저 앉힐 거예요. 자리에다가. 3학년을 앉히는 경우의 수는 몇 가지예요? 한 가지죠? 그죠? 한 가지 한 다음에요. 여기에다가요. 2학년 학생을 A, E, B, E 라고 하자. 그 다음 1학년 학생을 X, 1, Y, 1, Z, 1 이렇게 얘기합시다. 됐어요? 그럼 먼저 이건 신경 안 쓰고 자리를 먼저 정할 거예요. 자리를 정할 거야. 야, 몇 명 남았지 지금? 5명. 3명 남았지. 지금 3명 했으니까 3자리 했으니까 3자리 남았지. 자, 얘들아 3학년 오른쪽에요. 누구를 앉힐 수 있냐면 2학년 1명 앉힐 수 있고 여기 1학년 앉힐 수 있죠. 맞아요? 그 다음에 자리를 정하는 경우를 생각해보자. 2, 1, 1이 남았거든요. 맞아요? 이 1, 2를 여기다 배열하는 경우의 수는 어떻게 될까요? 3팩토리얼 나누기 2팩토리얼 2, 1, 1 1, 2, 1 1, 1, 2 세 가지 맞잖아요. 그렇지? 야, 이렇게 자리 정하는 경우의 수가 몇 가지예요? 3가지죠. 이런 식으로 자리 정하는 경우가 3가지예요. 자, 자리 정했다. 그 자리에다 애들 다 배열하면 되죠. 2학년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예요? 2팩토리얼. 1학년 3팩토리얼. 끝났죠. 됐어요? 그 다음에 이런 경우도 있겠죠. 어떤 경우? 2, 1 했지만 1, 2로 앉는 경우. 이거 다른 경우에 같은 경우예요. 다른 경우. 이유는 뭐냐면 3학년 입장에서 보면 2, 1 앉아있고 1, 2 앉아있으니까 다른 경우죠. 이렇게 정하는 경우도 똑같겠죠. 곱하기 2 됐어? 그 다음에 양쪽에 다 누가 앉는 경우가 있어요? 2학년이 앉는 경우가 있겠죠. 양쪽에 다 2학년이 앉는 경우에 여기 1, 1, 1 앉으니까 자리 배열하는 경우의 수 몇 가지? 한 가지. 됐죠? 그 다음에 2학년 배열, 3학년 배열. 됐어? 그럼 둘이 더하면 되죠. 이해됐습니까? 여기 몇 가지죠? 6, 2, 12 12 곱하기 6, 6에 36 2 곱하니까 72 되네요. 그 다음에 이쪽은요 2, 6, 12 둘이 더하니까 몇 가지 나와? 84가지. 그렇죠. 84가 나온다 이런 얘기죠. 5번이다. 됐습니까? 오케이. 지금 다 풀었어야 될 텐데 심지어 1단원인데 풀었겠지? 검사하고 막 위협하고 이런 안 해도 되겠지? 심하게 격하게 끄덕거리는 사람들을 조사해 봐야겠는데? 중고장터에 팔아도 팔리겠는데요? 그럼 안 돼. 지금 지났는데. 서로 다른 5개의 스티커 막 심하게 책 가리는 사람들 막 있는데? 서로 다른 5개의 스티커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주는 경우의 수를 구하시오. 서로 다른 5개의 스티커를 3명의 학생에게 남김없이 나누어준다고? 오케이. 스티커를 한 개도 받지 못하는 학생이 있을 수 있다. 사람 몇 명? 3명. 됐죠? 오케이? 첫 번째 스티커 나누어주는 방법 몇 가지예요? 3개. 3가지. 그 다음 3가지. 3가지. 한 번 더 해야 되나? 3의 5제곱. 됐어요? 얼마? 243가지. 근데 저거 네. 확실하게 하는 걸 모르겠던데. 뭐를? 그러니까 3개를 그러니까 5의 세제곱인지 3의 5제곱인지 그 얘기죠. 그건 해보면 돼. 자, 아니 실제로 해보면 돼 이거를. X, Y, Z, U, V 이렇게 있죠. 그 다음에 A, B, C가 있죠. 오케이? 이걸 배열해 봅시다. 얘 만약에 3가지, 얘를 여기에 배열한다고 해볼게.
A를 여기에 배열해요. 그럼 여기서 느낌 오는 사람도 있어. 아, 안 되겠구나 이렇게. 근데 느낌 안 오는 사람도 있죠. A를 여기 분배한다고 하면 딱 느낌 와서 아, 사람을 여기에 분배하면 안 되겠구나. 왜냐면 A, B, C 이렇게 분배하면 다 X 스티커를 어떻게 가져요? 서로 다른 스티커 5개만 있는데 A, B, C를 여기다 다 분배하면 다 X 스티커를 갖는다는 거잖아. 뭐 쪼개서 가질 수도 없고, 그치? 그러니까 이게 안 되는 느낌이 오는데요. 만약에 이렇게 배열했어. A, B, C 이게 배열했어. 그러면 Y랑 U는 아무한테도 안 줬잖아요. 남김없이 나누어줘야 되는데. 됐어? 오케이. 그러니까 얘를 여기에 분배하면 안 되고 얘를 갖다 요쪽에다 분배해야죠. 오케이? 납득됐어요? 실제로 해보면 돼요. 해보면 느낌이 온다. 자, 그 다음에 5번 4개의 숫자 1, 2, 3, 4에서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해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의 자연수 중에서 짝수의 개수를 구하시오. 4개의 숫자가 있는데 중복을 허락하여 3개를 택한다고? 3개.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3자리 자연수 중 짝수의 개수. 오케이. 얘들아, 그럼 끝자리에 뭐 와야 돼요? 2 아니면 4 와야죠. 맞아요? 그럼 여기 이 자리에 올 수 있는 거 몇 개예요? 4개. 그 다음에 4개. 그러니까 몇 개예요? 16개. 여기는요? 4개, 4개. 16개. 똑같죠? 얼마예요? 32다. 이렇게. 됐죠? 뭐야? 1, 2, 3, 4번보다 왜 더 쉬워? 아, 1, 2, 3번보다? 4, 5번이? 너무 쉽네. 그림과 같이 직사각형 모양으로 연결된 도로망이 있다. 이 도로망을 따라서 A 지점에서 B 지점까지, A 지점에서 출발하여 B 지점까지 최단 거리로 가는 경우의 수는 그랬어. 얘들아. 별표. 자. 아니, 선생님이 별표라는 건, 유령 있죠, 유령. 야매. 이게 들어가는 게 별표야. 스킬. 좋은 말로 스킬. 잘 봐. 다 듣고 메모해놔. 다 듣고. 선생님이 여기 낙서를 많이 할 거거든요. 얘들아, 이거를 길을 막아야 돼. 길을 막아야 돼. 근데 잘 들어. 모든 길을 다 막아야 돼. 빠져나갈 구멍이 있으면 안 돼. 자, 무슨 뜻인지 해볼게. 근데 길을 막는 팁이요. A, B를요, 선분 연결해봐요. 그 다음에 얘에 대해 대각선으로 막아야 돼. 이렇게 같은 방향이면 안 돼. 이렇게 이런 방향 안 돼. 어떻게? 대각선으로 막아야 돼. 얘에 대해서. A, B에 대해서 대각선으로 길막을 해야 된다. 선생님이 한번 막아볼게요. 그런 식으로. 자, 잘 봐. 하얀 선이랑요. 왜요? 아, 근데 자리를 옮기는 건데 왜 제 눈치를 보냐는 얘기예요. 아, 그래? 왜 신경 거슬리게 해요, 친구? 조용히 잘 옮겨야지. 봐봐요. 봐봐. 하양이처럼 막아야 돼. 이렇게 막으면 안 된다는 얘기야. 자, 길을 막고요. 무슨 짓을 할 거냐면, 잘 봐. 여기 P라고 놓고요. 여기 Q라고 놓고요. 여기 R이라고 놓은 다음에요. 어떤 짓을 할 거냐면 A에서 P 거쳐서 B 가는 거. A에서요. Q 거쳐서 R 가는 거. 야, 진짜 다 이해해야 돼. 꼭꼭 씹어 먹어야 돼. B 가는 거. 꼭꼭 씹어 먹어야 돼. 선생님 지금 굉장히 많은 얘기를 할 거예요. R 거쳐서 B 가는 거. 이렇게 나눌 거야. 근데 노랑이는 안 되는 이유가 뭐냐면 노랑이는 요 지점을 막았죠. 그러면 A에서 여기 X라고 하고 Y라고 해보자. A에서요 X 거쳐서 B 가는 거, A에서 Y 거쳐서 B 가는 거, 이렇게 나누려고 그러거든. 이렇게 나눈 거랑 노랑이랑 하양이의 차이가 뭐냐면, 하양이는요 A에서 B로 가는 모든 경로를 다 셀 수 있어. 근데 노랑이는 빠져나가는 데가 있어. 이런 거, 이를테면
이런 거. 저런 경로는 여기에서 안 세지죠. 근데 저거 타당한 길이잖아. 그치? 타당한 경로잖아. 지금 이거. 그걸 안 세면 경우의 수가 답보다 적게 나오겠죠. 이해됐어? 그래서 저렇게 하양이처럼 막으면 안 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 더 얘기할게. 뭐냐면 이렇게 막을 수도 있잖아요, 선생님. 그렇죠, 그렇죠. 이렇게 막을 수도 있죠, 파랑이. 이게 뭐라고 할까? PQR도 썼고요, XY도 썼어요. 남은 거 뭐 있어? ABCD, AB가 있잖아. 스몰 너 다른 거 없어? LM M, M, N, L, L, M, N, O. K 할래. 얘들아, A에서요? 이것도 가능하겠죠? A에서 K 거쳐서 B 가는 거. A에서 N 거쳐서 B 가는 거. 빠져나가는 거 없잖아, 그치? A에서 M 거쳐서 B 가는 거. A에서 L 거쳐서 B 가는 거. 이것도 가능해요. 근데 하양이와 파랑이의 차이는요, 선생님 얘가 더 가지수 분류한 게 많아요. 그것도 맞는데 그거는 그렇게 신경 쓸 일이 아니고요. 이거는 그림에서 찾는 건데 뭐냐면, 자, A에서 P 갔다가 B 가는 경로만 쳐다봐봐요. 뭐라고? A에서 P 갔다가 B 가는 경로만 쳐다봐봐. 그럼 이렇게 직선이죠. 맞아요? 그 다음에 A에서 Q 갔다가 B 가는 경로만 쳐다봐봐. A에서 Q 갔다가 B 가는 경로는요, 이 하얀 길을 지나서요, 여기 맞아요? 거기를 지나서요, 요 길을 가야 되죠. 여기 맞아요? 그럼 여기도 직사각형이고 여기도 직사각형이죠. 인정이야? 왜 직사각형을 만들려고 그러지? 세야 돼. 경우의 수 세기가 쉽죠. 이거 오른쪽 화살표 하나, 위쪽 화살표 두 개니까 3팩 나누기 2팩 이거 하면 되잖아. 그래서 직사각형이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양쪽이 다 직사각형 되는 애가 제일 유리해요. 근데 파랑이 같은 거 봐봐. 파랑이. 이거 봐봐. 여기 봐봐. 여기. A에서 M 갔다가 B 가는 거 지랄 맞죠? 여기 꺾이잖아요. 직사각형이 안 나온다고. A에서 N 갔다가 B 가는 거 봐봐요. A에서 N 갔다가 B 가는 거. 이쪽이 직사각형 아니죠. 그렇게 지랄 맞지 않게 하려면 양쪽이 다 직사각형이 되게 하는 게 좋다. 됐어? 선생님 파랑이로 그래도 하고 싶어요. 아니 그래도 상관없어. 안 틀린다고. 이렇게 해도 안 틀려. 근데 이게 유리하다고, 하양이가. 그런 얘기예요. 그 다음에 R 봐봐요. R. A에서 R 가는 경우 한 가지죠. 그 다음에 여기 또 직사각형 나왔잖아요. 그쵸? 우리한테 유리하다고. 양쪽이 다 직사각형이 되게 하는 게. 그래서 하양이가 제일 유리한 방법이다. 그런 얘기예요. 선생님의 말은. 됐어? 파랑이도 가능은 하다. 가능하다. 이래도 틀리지 않는다. 다만 셀 때 조금 불편할 뿐. 가는 구멍을 다 막으면 돼요? 네, 가는 구멍만 다 막으면 돼요. 파랑이로 다 막았고요, 하양이로 다 막았고요, 노랑이로 다 못 막았고요. 그쵸? 이거 둘은 가능한데 그 중에 누가 유리하다? 하양이가 유리하다. 양쪽 다 직사각형 되게 만드는 게. 오케이? 예, 그런 얘기예요. 그래서 하양이로 풀어볼 거다. 그런 얘기야. 어떻게 막는다고? 세 가지 조건이 있었어요. 자, 길막 조건 세 가지. 직사각형. 아니. 대각선. 아니, 나 인터넷에서 웃긴 말 봤는데. 길막 하지 마. 아, 왜 길막해? 길막 하지 마. 근데 보통 말을 줄이는 이유가 뭐죠? 더 짧으니까. 그쵸? 이거 길막지마잖아. 길막지마 줄여서 길막하지마가 됐어요. 아무튼 길막을 하는 세 가지 조건. 첫 번째, 출발점과 끝점을 이어요. 대각선. 출발점, 도착점. 출발점부터 대각선, 출발점부터 도착점에 대각선으로 막아야 돼요.
두 번째 조건, 이게 제일 중요한 조건. 뭐죠? 모든 길을 모든 길을 다 막아야 돼요. 3번 조건, 양쪽이 직사각형 되게. 일 번은 선생님이 구체적으로 설명 안 했네요. 자, 얘들아, 이렇게 막아볼게. 잘 봐. 매우 직관적으로 이렇게 막아볼게요. 대각선으로 안 막았어요. 그죠? 자, 이렇게 막으면 안 되는 이유. P, Q, R, R, S, T. A에서 P 갔다가 B 가는 거. A에서 Q 갔다가 B 가는 거. 이거 두 개만 얘기해 볼게요. 저요. 자, A에서 P 갔다가 Q 가는 거. A에서 P 갔다가 B 가는 거예요. 그쵸? A에서 Q 갔다가 B 가는 거. A에서 Q 갔다가 B 가는 거예요. 근데 A에서 P 갔다가 Q 갔다가 B 가는 것도 있어요. 자, 다시 A에서 P 갔다가 Q 갔다가 B 가는 것은요, 얘 셀 때도 세지고 얘 셀 때도 세지지. 두 번 세지지. 그럼 중복하면 안 되잖아요. 그치? 중복하면 답보다 더 크게 나올 거 아니야. 얘는 답보다 더 작게 나오고 얘는 답보다 더 크게 나오죠. 실수하면. 1번 실수하면. 그래서 대각선으로 막는 이유가 그거야. 자, 아까 막았던 걸로 해봅시다. 제일 처음에 막았던 거 이거였거든요. 요점 P, 요점 Q, 요점 R. 이렇게 이걸로 세봅시다. A에서 P 가는 경우 몇 가지야, 얘들아? 한 가지요. 한 가지. P에서 B 가는 경우 한 가지. A에서 Q 가는 경우는 오른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 위쪽 화살표니까 3팩토리얼을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되고요. 곱하기 Q에서 B 가는 거 위쪽 화살표 하나. 그렇죠. 하나, 둘, 셋, 넷. 5팩을 4팩으로 나눠주면 된다. 3, 5, 15. 15 뭐야? 결론을 안 냈잖아. 1, 15, 1. 그 다음에 A에서 R 가는 경우 한 가지. R에서 B 가는 경우 오른쪽 화살표 2개랑 위쪽 화살표 3개. 5팩을 그렇죠. 3팩, 2팩 나눠주면 된다. 10가지야? 10가지다. 다 합치니까 26가지다. 정답은 3번 이렇게요. 됐습니까? 오케이. 다음. 앞에는 단순한 거밖에 안 나왔잖아. 그래서 선생님이 디테일하게 설명한 거예요. 자, 5개의 숫자 0, 11, 22를 일렬로 나열하여 만들 수 있는 5자리 자연수 중에서 홀수의 개수는 그랬어. 5자리 자연수 중에 홀수의 개수면 맨 끝자리에 뭐 들어가야 되지? 1 들어가야 되지. 1. 여기는 1이 고정이에요. 그쵸? 그 다음에 앞에 남은 게 0, 1, 2, 2가 남았죠? 맞아요? 맨 앞자리에 들어갈 수 있는 건 그래서 1이 있고요. 2가 있고요. 그러니까 1 다음에 0, 2, 2를 배열하면 되지. 0, 2, 2 배열하는 방법은 3팩토리얼, 2팩토리얼 나눠주면 되죠. 맨 앞대가리 2가 들어가면요. 여기 들어갈 수 있는 게 3팩토리얼. 끝났죠. 여기가 몇 개? 3개. 여기가 몇 개? 6개. 더하니까 9개. 이렇게. 됐습니까? 오케이. 8번. 6개의 문자를 일렬로 나열할 때 A가 B보다 왼쪽에 있고 C가 D보다 왼쪽에 있도록 나열하는 경우의 수는 이거 앞에서 했었어요. 예제할 때도 어떻게 풀면 되지? 그렇죠. 그러니까 얘네 둘을 각각을 빈 칸으로 만들어주면 되는데 선생님이 애용했던 것은 빈 칸. 그죠? A와 B를 별로 바꿔주고 C와 D에도 순서가 있네? 그렇죠. 뭐 세모로 하자. 세모. 좋다. 이 세모. 빈 칸으로 만들어요. 그 다음에 쟤를 일단 배열해. 6팩토리얼. 빈칸 똑같으니까요. 2팩토리얼 나눠줘. 선생님 왜 빈칸으로 만들었습니까? 순서가 결정돼 있잖아.
순서를 지켜서 마지막에 집어넣으려고. 일단 빈칸으로 쭉 배열해요. 뭐 이렇게 나오겠죠. 별, E, 세모, 세모, 별, F 이런 식으로 나오겠죠. 배열을 했어요. 빈칸으로 일단 놓고 배열한 다음에 여기에 순서가 결정된 애들을 마지막에 집어넣으려고. 자, 자리는 결정됐어. 저걸로 네. 6팩 나누기 2팩 2팩으로 결정됐고 여기다 A, B 집어넣는 경우의 수 몇 가지야? 한 가지. 세모 세모에다가 CD 집어넣는 경우 한 가지. 정답은요 724로 나누니까 180이다 이렇게. 4번 해주면 되겠네. 됐습니까?